안녕하세요.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수학교사 박선준입니다. 갑자기 온라인 수업이 연장이 돼서 또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집합단원의 문제풀이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프린트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첨부 파일로 온라인 학습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 이런 용어들,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 그리고 원소 나열법은 어떻게 되고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포함된다, 속한다, 그러니까 원소가 포함된다, 원소가 속한다, 뭐 부분 집합이다, 이런 개념들을 쭉 배우면 이 앞에 정리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합교차역 기억나실까요? 네,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뭐 엄청 많은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정리는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요 보충 프린트로 집합 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다음 장에는 선생님이 답도 이렇게 올려 놓을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합을 한번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미리 선생님이 좀 판서를 해놨는데 요 정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집합 A를 1, 2, 3, 4, 집합 B를 1, 3, 5, 그 다음에 집합 C를 2, 4, 6이라고 하면 원소부터 해볼게요. 1은 A의 원소다 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죠? 여기 삼지창 표시, 요게 원소 기호를 원소다 라는 표시죠. 입을 벌린 쪽이 큰 쪽. 반면에 부분집합이라는 표시는 어떻게 하죠? B가 A에 포함되어 있죠. B가 A에 포함 안 됐군요. 제가 하나 지울게요. B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B를 13이라고 할게요. 13. 그러면 B가 A에 포함되어 있죠? 13. 그러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입을 벌린 쪽이 여전히 큰 쪽. 그리고 요거 무슨 기호라고 했죠?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기호의 사용보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요 두 문제입니다. 요 표시가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표시예요. 기호 넘버. 그래서 A의 개수는 몇 개죠? 1, 2, 3, 4. 원소는 4개. 그런데 A의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이 뭔지 아시죠? 1, 2, 3,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2의 4승. 원소가 4개면 2의 4승. 만약에 원소가 2개면 2의 2승. B의 부분집합은 2의 2승이죠. 원소가 3개인 경우는 2의 3승이 되겠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선생님이 카톡이나 전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에 합교차여 뭐 이런 집합의 연산들이 있는데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그리면 쉽습니다. 뭐라고요? 벤 다이어그램.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입니다. 집합을 이런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 이렇게 기호 표시하는데, 합집합이 뭐죠? 요거 전부 다. A와 C의 합집합 한번 구해볼까요? 뭐가 되죠? 1, 2, 3, 4, 2, 4, 6. 그러면 1, 2, 3, 4, 6 이렇게 되겠네요. 되시겠죠? 다음 A와 C의 교집합. 그러면 공통 부분. 기호로는 이렇게 컵 엎어 놓은 거 이렇게 하죠. 그럼 요건 한번 구해볼까요? 뭐죠? 1, 2, 3, 4와 2, 4, 6의 공통 부분은 2하고 4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쓰면 1,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2, 3, 4, 2, 4, 6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아무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집합의 이런 포함 관계도 이런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다음 차집합 기억나시나요? 스킨푸드 떠내는 겁니다. A 차집합
C라고 하면 C라는 스푼으로 A를 떠내는 거죠. 떠내고 나면 남은 나머지 여기가 되죠. 여기. 그러면 뭐가 될까요? 2하고 4가 공통이니까 2하고 4를 뺀 13만 남겠네요. 13. 합교차. 그 다음에 여집합. 여라는 거는 여분이라 그랬죠. 나머지 부분. A의 여집합 그러면 A가 아니라 반전된 나머지 부분. 여기서는 전체 집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표시할 수는 없어요. 집합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전체 집합을 어떻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고 만약에 하면 전체 집합 U를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 이제는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 2, 3, 4 빼고 다 쓰면 돼요. 그러면 5, 6, 7, 8, 9, 10 마음이 급하니까 빼먹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교차요. 이게 뭔지 그림으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은 다 합친 거, 교는 공통, 차는 떠낸 거, 그 다음에 여집합은 반전.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은 쏙 획으로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획을 이렇게 써야 되나? 선생님이 맞춤법에 자꾸 약해요. 이쪽에서 볼게요. A 합집합 P 전체 여집합이라고 하면 요거를 쏙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고 가운데를 획 뒤집어요.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이거 반대도 가능해요. 반대도. 요 밑에 요런 거 하나 써놨는데 요거를 쏙 획 끄집어내요. 그러면 전체의 여집합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획 뒤집어요. 교집합. 요런 관계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요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쏙쏙 획이라고 기억하시고 실제 문제 풀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 캡처를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한번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 방과 후 수업으로 영어를 선택한 학생이 10명. 그러면 제일 편한 게 뭐라고 그랬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라고 했어요. 영어를 선택한 사람이 10명 있어요. 여기가 10명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을 선택한 사람.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학을 선택한 사람은 15명. 그런데 영어와 수학을 모두 선택한 학생이 5명. 그러면 여기 나눠진 칸 중에 쓸 수 있는 칸이 이제 생겼네요. 5명. 모두 선택한. 여기가 5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게요? 전체 영어를 선택한 사람은 1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5명 되겠네요.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면 됩니다. 그림 그려서. 수학을 선택한 사람은 15명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10명이겠네요. 뭘 물어보죠? 영어, 수학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했다는 건 뭐죠? 이거 선택해도 되고 이거 선택해도 되고 두 개 동시에 선택해도 되고 요거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총 20명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그 안에 몇 명씩 들어가 있는지 칸을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약간 집합 기호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요 기호 뭐라 그랬죠? 공집합. 근데 요런 기호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A예요. 이게 약간 헷갈리죠? 근데 그냥 기호의 정의대로만 잘 확인해 주면 돼요. 보세요. 공집합이라는 요 기호는 A의 원소인가요? 아닌가요? A의 원소라고 했죠. 요걸 원소로 갖는 애를 집합 A라고 뒀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공집합처럼 생긴 요 기호는 A의 원소이다 라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틀렸죠. 1번은 틀린 거죠. 원소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다음 두 번째 공집합은 여기서는 이게 공집합처럼 생긴 기호가 아니라 공집합을 의미해요. 아무튼 어쨌든 요 기호는 공집합을 의미하니까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써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건 맞는 얘기. 부분집합. 다음 요거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 자체가 뭐라고 했죠? A라고 했죠. A. 그러니까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얘기죠. 자기 자신도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A는 공집합이다. 공집합처럼 생긴 기호를 갖고 있는 집합이지 공집합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겠죠. 그래서 2번, 3번이 맞는 얘기겠습니다. 뭐 차근차근 저 기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다음 진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죠? 진짜 부분집합,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 그건 빼고 본인은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한 개를 빼면 되죠.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한 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원소가 4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죠? 아까 했죠? 기억나시죠? 2의 4승계. 원소가 4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계. 그런데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뭘 빼라고 했죠? 자기 자신 하나. 그러면 2의 4승 여기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치면 빼기 1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2의 4승은 16 빼기 1 하면 15개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적어 놓은 요 정리 내용만 좀 잘 기억하시고 갖다가 차근차근 조금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 투자해서 푸시면 풀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4번, 5번. 이번에는 부분집합인데 1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될까? 1 적고 이렇게 다 적어보면 되죠. 원래는 1, 하나, 1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1 넣고 2 넣고 1 넣고 3 넣고 그 다음에 1 넣고 4 넣고 그 다음 3개짜리는 뭐가 있죠? 1 넣고 2, 3 넣고 이렇게 쓸 건데 이거 너무 귀찮아요. 쓰다 보니까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1 아예 덜어내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을 2, 3, 4라고 생각하고 이거의 부분집합 구해볼까요? 이건 몇 개죠? 2의 3승계 총 8개 있어요. 8개. 근데 이 8개에다가 1을 갖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1을 반드시 포함한 A의 부분집합이 되네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 했는지 될까요? 보세요. 이 8개 중에는 공집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만 있는 애도 있을 거고 3만 있는 애도 있을 거고 4만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물론 2하고 3이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짝이 맞는다고요? 여기 없는 데다가 1만 갖다 꽂아주면 된다고요. 2를 따로 챙겨놨다가 1 빼고 나머지로 부분집합 만들고 다시 2를 다 꽂아주면 되니까 2, 3,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구해보시면 8개 나옵니다. 8개.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5번. 이렇게 복잡한 식을 놨는데 요거를 잘 읽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림 그려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X라는 집합은 A의 뭐라고 읽죠? 이런 거? 부분집합이다 라는 부분집합. 요 안에 들어있는 애예요. 요 안에 X가 들어있어요. A는 1, 2, 3, 4, 5고 X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애인데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죠. 요 안에 있는 애인데 A 빼기 X는 1, 4. 스킨푸드 생각나시죠? 차집합. A라는 집합을 X라는 스푼으로 떠내요. 떠내고 난 나머지, 그러니까 요 도넛 같은 요쪽이 되겠죠. 요쪽에 1, 4가 있다는 거예요. 1, 4. 그럼 나머지 2, 3, 5는 어디 있게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겠죠. 요거 해석한 거 이해되시나요?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A에서 X를 드러낸 나머지가 1, 4예요. 그럼 나머지 2, 3, 5는 X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X에 대해서 집합 X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X를 찾았죠. 우리는 2, 3, 5라고. 그러면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3승계. 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집합에서는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라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하시면 됩니다.
잘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복습 꼭 해주세요. 한 번 보시고 안 되면 2번 보세요. 2번 보시고 안 되면 3번 보셔야죠. 여러 번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지겹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한번 강의를 돌려보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색칠 공부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되시죠? 색칠해 봅시다. A 교집합 B, 그러면 A하고 B가 있는데 어디를 칠해야 되죠? 공통 부분 여기 칠해야 돼요. 근데 요 부분을 C라는 스푼으로 떠낼 거예요. 차집합 생각나시죠? 스킨푸드 떠내는 거. 여기를 C라는 걸로 이렇게 떠냈어요. 어디 남는지 보이시죠? 여기만 남네요. 색칠 공부하시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다음 얘를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래요. 한번 해보죠 뭐. A 차집합 B 그리고 B 차집합 B를 합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색칠하고 요거 색칠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 합치면 되니까. A 차집합 B는 A를 B라는 스푼으로 떠냈어. 요쪽 반달이 남겠네요. 요쪽 반달. 그러면 B 차집합 A는 그 반대니까 B에서 A라는 스푼을 떠내면 반대쪽 반달이 남겠네요. 요 부분이 바로 요 식을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색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잘 그리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꾸 쉽다고만 얘기하고 근데 진짜 쉬워요. 전체 집합 12개, 그 다음에 A가 있는데 요거는 6개, B가 있는데 요건 5개, 그리고 합집합 B는 8개. 요거 2개 합치면 몇 개? 8개 해야 된대요. 그러면 채울 수 있는 곳, 요 칸이 구역이 나눠졌죠? 여기 바깥 부분, 요 반달, 요 가운데, 요쪽 반달. 근데 요 칸 중에 요 3가지 사항으로 지금 4가지 사항이네요.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A 합집합 B, 요게 8개니까 전체는 12개 해야 되고, 그럼 요 바깥 부분이 몇 개라는 거예요? 4개 있다는 거죠. 4개. 되시겠죠? 다음, 여기가 8개예요. 근데 얘는 6개야. 얘가 6개야. 이거 뭔가 되시죠? 전체가 8개 해야 되는데 A는 6개야. 여기가 2개라는 얘기네. 다음, 전체가 8개 해야 되는데 이쪽 B가 5개야. 잘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가 3개라는 얘기네. 이게 전체가 8개야.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각 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개니까 3개. 이렇게 되겠네요. 개수 다 채우셨죠?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죠? A, B 전체에 쏙쏙 끄집어내요. 쏙쏙 끄집어내요. 전체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은 획 뒤집어요. 요렇게. 요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요거의 개수. 뭐 이거나 똑같지 않아요? 예, 똑같아요. 여러분이 편한 걸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게 편해요.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 A 교집합 B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전. 그게 몇 개인지. 요거인 줄 알았는데 요거 뺀 나머지. 그럼 전체 12개에서 3개 빼면 되겠네요. 9개. 요거 이렇게 3개의 개수를 합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조건에서 요거는 드모르간의 법칙도 적용해 볼까요? A의 여집합 쏙쏙 집어넣는 거예요. 바깥의 여집합을. 그러면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뭔가요? 반전의 반전, 부정의 부정은 긍정 되겠죠. 그러니까 B 자체가 되고 교집합 이렇게 되겠네요. 획 바꿔야 되니까 합집합을. 그러면 요거는 B 차집합 A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중요한 공식인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A 차집합 B를 의미합니다. 요건 사실 차집합의 정의예요. A에 속하지만 B에 속하지 않는 애, 요게 차집합의 정의거든요. A에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애, 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 그게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B 교집합 A 여집합은 B 차집합 A로 쓸 수 있어요.
뭔지 보이시죠? B라는 애를 A라는 스킨푸드 스킨으로 떠내요. 스푼으로 떠내요. 남는 거 요쪽이네요. 요쪽. 요쪽이네요. 요쪽. 그래서 2개 되겠습니다. 2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이 100개. 요건 여러분들이 풀게 내버려 둘까요? 그 다음에 A, B가 있는데 전체가 100개예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많이 봤죠? 아까 설명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것들의 공통 부분. 이게 A 차집합 B라는 거죠. 요거의 개수가 40개예요. A를 B라는 스푼으로 떼내고 난 나머지 요 부분이 40개라는 얘기죠. 40개. 제가 쓸게요. 그래도 뭐 40개. 다음 요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A, B의 전체로 끄집어낼 수 있고 합집합으로 바뀌죠. 교집합은 획 뒤집어서 합집합으로. 그러면 A, B 전체 합친 거의 반전. 요 바깥 부분이 몇 개라는 거예요? 20개라는 거예요. 그럼 B가 몇 개인지 구할 수 있겠네요. 요거 뭐 답 써보죠. 뭐 전체가 100개라고 했으니까 100개 중에 60개를 뺀 나머지가 B겠네요. 40개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집합 문제풀이를 좀 해봤습니다. 주로 하셔야 되는 게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 그리고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집합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